안녕하세요. 허수경의 팟캐스트 단팥빵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예고를 해드렸죠. 정말 우리 도민들께서 할 말 많으신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도지사님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고 나오셨는지요? 예, 긴장되네요. 그런데 어쩌면 도지사님께는 참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예, 이 네. 시간을 통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어떤 궁금증이나 또는 바람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듭니다. 우선 지금 대중교통 체제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좋은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있고요. 30년 만에 개편이잖아요. 네. 처음에 겁나지 않으셨어요? 이거 해도 될까? 이런 생각. 처음에 시행할 때 겁도 나더라고요.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욕을 평생 최고로 많이 먹었죠. 아니 근데 지금부터라도 개선해 나간다면 또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평생 욕 먹진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오늘 또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고자 하는 자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도지사 취임하고서 네. 바로 제주도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대중교통이 가장 급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인정을 하게 됐어요. 네네. 근데 버스 회사나 노조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다 기득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랬죠. 여기를 동참시키지 않고는 개편이 불가능해요. 네. 이거 동참시키고 협상하고 설득시키는 데 한 2년 걸렸죠. 아하.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 노선 짜고 이러는데 또 1년 걸렸어요. 그래서 3년이 걸렸는데 이걸 또 밀어버리면 언제 해요? 해놓고 하면서 부분적인 좀 고치자. 그래서 스스로는 좀 어려운 뭐랄까 결단이라 그럴까 좋게 네. 말하면 결단이고요. 좀 솔직히 말하면 무식하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우리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민들 의견이 이러니 버스 뭐 노조라든가 기타 등등 교통과 직접 관련된 그런 이제 그 뭐 업계 등등 이제 협조를 부탁하고 순서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마지막에 우리 도민이 거기에 덩그러니 놓여지니까 거기에서 아마 당혹스럽고 왜 이렇게 했지? 라는 그런 불편의 호소나 불만이 터져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도민들이 실제로 의견을 반영을 하고 불편사항들이나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저희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들어가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저희가 도민 모니터링단을 모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는 분들로 출발할 때 한 1200명 정도 각 읍면동, 그다음 직업별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카톡방을 만들어서 네. 이분들의 그 이야기를 저희가 거의 실시간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급적 즉시 반영하려고 하는데 근데 네.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 과정에 참여 안 한 분이 볼 때는 나한테는 안 물어봤지 않냐. 참 우리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불편한 거. 그다음 우리가 전문가들이 짠다고 짰지만 매일매일 이걸 써야 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걸 일일이 다 세심하게 미리 다 예측하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요. 시민들,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대중교통을 실제로 이용을 해보니 어떤 불편함이 있더라를 거리로 나가서 한번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직접 제가 모시고 나가고 싶은데요. 목소리를 담아왔으니까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거 생각해 보면은 네. 많이 개선은 됐어요. 네, 많이 개선됐어요. 근데 이렇게 경의소에서 들어보면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이해를 빨리 안 되니까 그런 거에서 그 어르신들이 조금 불만들은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지금대로 뭐 이 정도로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가 바뀐다 그러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게 이렇게 얼른 글로 봐서 이해가 잘 안 되고 빨리빨리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조금 더디시단 말이죠. 예전에 했던 방식이 아니니까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나가서 거의 멱살 잡힐 정도로 네.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근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평생 10번 버스만 타면 여기서 저기까지 갔는데 네. 몇 시에 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버스 번호가 세 자리로 다 바뀌고
어떤 거는 꼬리표 몇 다시 몇 가지 1, 2, 3까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을 많이 끼쳐드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안내판 같은 것도 글자도 다 크게 하고 버스에도 좀 더 붙이기도 하고, 그다음 저희가 그 경로당 다 찾아가면서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 그 교통복지 카드 무료로 쓸 수 있게 카드로 다 드렸잖아요. 그 카드 뒷면에다가 자주 다니시는 목적지랑 노선을 같이 넣을 수 있는 우리 홀더, 목걸이 홀더, 이거를 우리 제공해 드리면서 아무튼 불편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요. 집안에 가구 하나가 바뀌어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부분은 시간의 문제고, 그래도 대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가서 안내도 해드리고, 좀 버스 정류장이 이런데 안내 시설도 좀 갖추고, 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것도 아직 개선해야 될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뭐든지 어떤 체계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정말 빨리 적응하고 정보력도 훨씬 많죠. 충분히 이렇게 특히나 계절적으로 겨울이나 이럴 때 밖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시면 어르신들한테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좀 연로하시면 아무래도 힘드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익숙해지기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도 대중교통 체계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종결될지를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냥 바뀌었다라고만 생각하시지.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또 일반적인 젊은 층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들어볼게요. 솔직히 이번 눈이 아니었다면 전혀 몰랐거든요. 아, 이만큼, 그러니까 버스 노선이 바뀌고 뭐 이렇게 도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미지는 있었지만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너무나 편리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관계자분들께서 더 많은 광고를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용해보면 편리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해보지 않은 분들은 뭐지? 아직도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용해보면 아, 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되는구나. 근데 이용할 때 이런 시스템으로 되는구나를 적응하는 그 사이에는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홍보는 결국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알기 쉽게 전달이 되기 전까지는 목적 달성을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너무 그게 안타깝고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제주도 전체가 바뀌다 보니까 이용을 하고 닥치고 보니까 어느새 다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어떤 당혹감, 짜증, 그리고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미처 안 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불신,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그러실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빨리 보완을 하겠다. 개선도 좀 지금도 계속 개선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특히 이용해 보신 분들이 이렇게 바뀐 거였어? 이런 반응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좋은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그동안 시민들께서 욕하면서 사실 그 속에 저희들한테 힌트를 많이 주신 거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정착기가 있잖아요. 그 단계를 좀 알고 싶어요. 우선 큰 틀에서 말하면 1단계는 버스의 개편입니다. 지금 그 1단계에서부터 벌써 지금 힘들거든요, 우리는. 1단계에서 힘든데 버스가 이제 조정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선 기사들이 친절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 노선이 있어야 될 때 없거나 아니면 작은 차로 대도 되는데 지금 큰 차가 비게 다니는 이런 노선과 배차,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안내,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알기 쉽고 편리한 이런 체제로 제주도 전체가 버스는 완비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골목 가고 일반 다른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다 대중 버스가 오히려 정시성, 시간을 지켜서 갈 수 있는 이런 걸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죠. 이게 그래서 버스부터 갖춰 놓는 게 일단 1단계입니다.
그럼 왜 버스만 갖추냐? 2단계는 뭐냐면 저희는 렌터카와 자가용 운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인구 67만인 제주도에 네. 등록 자동차가 50만 대예요. 이 상태에서는 주차장도 불가능하고요. 도로를 만드는 즉시 주차장이 돼버리고요. 서로 전부 나는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왜 내 차가 다니기 불편하게 만드냐. 이렇게 되면 이건 만인의 어떤 이 만인에 대한 투쟁이 돼서 제주도가 정말 각박하게 되고 교통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자동차 때문에.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 그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또 그냥 사는 대로 불편 없이 길에다가도 차를 세워두고 뭐 시골에 어느 학교의 졸업식이다 그러면 그 근처에 저기 뭐 마을회관까지 쫙 차가 질비해도 그냥 그렇게 늘 살아왔거든요. 네. 승용차나 렌터카 같은 경우는 외곽에 환승 주차장을 크게 지어가지고 그쪽에다 세우든지 아니면 양자체를 줄이게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렌터카는 지금 벌써 32,000대가 제주도 내에 굴러다녀요. 지금 사실 승용차보다 렌터카가 훨씬 그러니까 예. 도로 위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보유 대수로는 우리 일반 승용차가 뭐 30만 대 가까이 되지만 네. 거기에 한 15%만 길에 굴러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렌터카가 풀 가동되면 렌터카 길에 있는 렌터카랑 도민들이 운영하는 그 승용차랑 대수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렌터카부터 제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렌터카를 야 그 도지사가 허가 안 내주면 되지 이러는데 아직까지는 권한이 국토교통부 대통령 권한이에요. 렌터카.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에다가 렌터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지금 2월 국회에서 네. 저희가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2월이든 3월이든 이게 통과돼 오면 렌터카부터 신규 허가는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연차별 목표를 세워가지고 몇 대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지금 전문가들이 계산하는 연구 용역을 지금 해놨거든요. 네네. 그거에 따라 가지고 25,000 되면 25,000대, 2만 대면 2만 대. 그래서 지금보다 굴러다니는 렌터카 10,000대를 줄인 제주도를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야 그럼 렌터카부터 줄이지. 중앙정부가 그게 전국 권한인데 제주도한테 줄려면 제주도 도민들 스스로가 자가용이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노력을 한다. 이게 있어야 사실은 중앙정부도 권한을 제주도에 줄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렌터카에 대해서는 그 우리 제주 자치도에서는 컨트롤할 수가 없었던 없습니다. 건가요? 신고만 하면 그게 뭐 성수기 때 뭐 몇천 대씩 갖고 왔다가 빠져나가도 여기에 대해서 단돈 100원도 저희가 세금도 못 매기고요. 버스가 먼저고 그 다음에는 렌터카, 택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하면서 결국은 자가용 이용 자체를 특히 시가지 내에서는 최소로 줄이는 이걸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여기에 어떤 것들이 이제 보완이 돼야 되느냐면 골목 또는 중산간 이런데 시민들이 자 걸어가기에는 좀 멀고 그렇다고 큰 버스 다니기에는 애매하고 이런 데들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마을버스 네. 25인승 또는 그 좀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를 버스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버스를 내려서 택시로 타면 그 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할인을 해주는 그 환승 택시를 4월 달부터 도내 전역에서 시행을 합니다. 지금 도민께서 한 가지 더 이제 언급해 주신 게 폭설 때, 그 전에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용도 안 해봤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혀 몰랐다가, 이제 폭설이 내리니까 발이 묶여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더니 참, 그때서야 이게 참 편리하구나라고 느끼셨다고. 폭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닿지 않은 곳이 없게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렇게 발이 묶이지 않게끔 대중교통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폭설 때 이번에 특별 운행이나 이런 거 하셨나요? 예, 그 폭설 때 우선 기존에 있는 버스 노선들을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게 가장 시급했고요. 네. 근데 비탈이 심하다든가 눈이 너무 많이 쌓인 데들은 못 갔어요. 네. 아니면 돌아간다든지. 근데 이런 안내가 네. 아직 저희가 이 시스템이 정착이 덜 돼 있다 보니까 또 불편하신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많이 교훈을 얻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개선을 할 거고요. 그 다음 특히 공항이 마비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세버스를 아예 빌려놓고 있다가 특별 노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밤늦은 시간까지 네. 저희들이
특별 수송 그 대책을 가동을 했습니다. 네. 예. 아무리 대중교통이 편리해도 유사시엔 차가 없으면 못 가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 택시, 그러니까 버스가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가용과 그 렌터카를 줄이겠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버스가 너무 잘 다니면, 그게 정말 그 정책이 잘 정착되면 택시 탈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우산도 잘 팔아야 되고 집도 잘 팔아야 되는데, 그럼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운행에서 수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 부분에서 네. 우리 택시 운전기사분들의 큰 오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버스가 공항까지 다 사람, 승객들 실어 나르고 네. 일출봉까지 다 가니까, 야, 택시가 이제는 밥 벌어먹는 걸 다 뺏겼다. 네. 그렇게 생각. 그래서 택시 걸 뺏어다가 버스, 그리고 또 관광객을 위해서 퍼주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택시는 대중교통이다. 대중교통 범주 안에 넣겠다. 그래서 우리 중앙차선에도 네. 택시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버스 때문에 기존의 택시들은 조금 매출이 줄어들 텐데, 이 부분을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택시에 우리가 어떤 그 안정적인 수입을 마련을 해주자. 대신 택시는 더 택시 찾기 힘든 게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할 때 탈 수 있게끔 더 좋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3종 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이상적인데 사실 이 실현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3종 세트가 뭔지 궁금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환승 택시. 환승 택시는 필요하죠. 예. 버스 타고 내려서 네. 40분 내에 택시로 갈아타고 가면 그 택시 요금에 지금은 2,800원인데 기본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00원이라든지 1,000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신 지급을 해주는 거죠. 버스랑 택시랑 연결되면 네. 택시를 싸게 탈 수가 있다. 그리고 버스 내려서 택시 타고 갈 정도면 사실 그렇게 긴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신 그 구간은 셔틀버스나 마을버스처럼 손님들이 많은 구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택시 노조나 택시 회사들하고 이 수요를 맞춰가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4월 달부터 도 전역에서 시행을 합니다. 네. 왜 4월부터냐? 이 교통카드에다가 택시 환승 이거를 시스템을 넣으려니까 이게 한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난번 할 때 8월 달부터 동시에 하고 싶었는데, 네. 예, 딸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요. 다음 두 번째 세트는 어르신 행복 택시. 아, 어르신 행복 택시. 예. 그럼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간다, 5일장을 간다, 아니면 뭐 어디 공연이 있어서 간다. 이럴 때 지금은 성산읍에서 네. 한 사람이 1,000원 내면 한 달에 2번, 1년에 24번을 자기가 쿠폰을 쓸 수가 있어요. 1,000원만 내면 나머지 요금은 도에서 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1년에 한 사람당 24번의 쿠폰을 줍니다. 택시는 4명까지 탈 수 있으니까 4명이 모으면 네. 예, 100번 가까이 서로 나들이 개를 운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서 육지의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오지 산간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어르신 택시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한두 개 오지 마을이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 네. 그 시내 지역은 좀 나중에 하겠지만 읍면 지역은 이게 하는 게 이제 어르신 행복 택시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관광 행복 택시. 옛날에는 신혼부부들이 오면 택시 대절해서 다녔잖아요. 그렇죠. 지금 택시 대절하는 사람이, 가이드 다 해주셨죠. 예, 저희가 관광 택시로 대절을 하면 이 요금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여기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네. 통역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줘서 관광객들이 일정하게는 택시를 대절해서 탈 수 있는 이 부분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지금 실무적인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개봉 박두. 그러면은 이제 시행할 때 어쨌든 택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에서 보조해주는 금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이. 네. 그런 것들은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대중교통 차로를 만들어서 또 버스 그 노선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충분하게 우리가 몰라서 우왕좌왕했듯이 택시도 역시 사전에 이제 택시 업계에 계신 분들이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그리고 이제 도민들도 어떻게 이용하면은 짱이다. 저거 진짜 좋아. 아주 맛있게 버스랑 택시랑 적절히 쓸 수가 있어. 이걸 확실히 알아야 그래야 이제 또 정착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 또한 택시 업계에 계신 분들도 명확하게 잘 모르고 그 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돼서 어떤 식으로 나한테 문제 없이 들어올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환승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택시가 저 택시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사인 같은 게 좀 눈에 띄게 확실하게 확 세워지려면 거기도 또 비용이 들 거고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게 말처럼 그렇게 될까? 일단 대중교통 뭐 개편하는 거 저질러 놓고 말로 달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는 저희들은 뭐 좀 억울하긴 하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개편할 때 홍보가 부족했던 면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점을 명심해서 홍보들을 더 잘하겠고요. 이게 말로 하는 건지 아닌지는 제가 3월, 4월이라 그랬잖아요. 네. 3월 2일부터 어르신 행복택시는 시작하고요. 네. 택시 환승은 4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는 야, 홍보 부족했어. 그리고 이런 얘기를 안 듣도록 지난번에가 만약에 한 50점이었다면 이번에는 한 80점 이상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단 말이지. 이거 꼭 해야겠단 말이지. 이게 맞다 손 치더라도 도민들은 나한테 좀 물어보고 내 대답도 듣고 내 의견도 듣고 해서 도지사님이 나를 위해 일해준다는 생각이 들지 자기 하고 싶은 걸 한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또 부인할 수 없는 지금 또 우리 그 도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홍보라는 것이 사실은 소통과 연관돼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이번에 뼈저리게 교훈을 얻고 있고요. 네. 근데 거슬러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는 저희들이 몇 차례 설명을 해가지고 벌써 한 7, 8개월 전에 의회랑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흔들리지 말고 욕먹더라도 꼭 그렇게 해라. 네. 이런 얘기를 받았던 거고요. 마을마다 전부 공람 돌리고 해가지고 노선이 이쪽으로 버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정류장은 여기로 옮겼으면 좋겠다. 의견 수렴을 다 하고 인터넷에서도 의견 수렴 다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000명한테 했다 하더라도 67만 명 중에 66만 명은 나는 못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실제 그냥 각각 가정에서는요 그 내용을 세세히 받아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주로 답변을 보내는 분들의 안에서 이야기가 끝나고 전달을 뭐 그런 일이 있대 하고 전달을 희미하게 받는 거죠. 그게 뭐래? 이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뭐가 됐대요. 그러면 황당한 거죠. 당황이 아니라 황당한 거죠. 그래서 국민의 의견을 물으실 때 그렇게 어떤 공문으로 해가지고 OX 답을 하거나 번호를 붙여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보다 사전에 무엇을 위해서 이런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다. 그러니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걸 사전에 공지해 주시고 누구나 우리 도민들이 그걸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뭐 매스컴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종이가 날라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좀 진땀 나시죠? 예, 그게 사실 제일 가장 머리가 아픈 부분이에요. 잠깐 예. 쉬어갈게요. 짠! 네. 나에게 말해줘.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죠. 네.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묻는다. 원희룡에게 대중교통이란 네모이다. 뭐 네모 다도 되고 네모 이다도 되죠. 네모. 과연 이게 뭘지 우리 지난 시간처럼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맞추면 제가 만약에 이 답을 맞히게 되면 뭐 해주실래요? 지난 시간에 밥 사주신다고 했고 밥은 이미 확보가 됐나요? 그럼요. 그러면 맛있는 레드향 귤을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예. 제가 레드향이 제일 좋아해요. 레드향이 맛있죠? 네, 딱 그거 한식이밖에 안 나오잖아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원희룡에게 대중교통이란 하나, 둘, 셋. 보편적 복지다. 컨닝한 거 아니에요? 레드향 당첨!
한두 번 어디서 얘기한 것 같은데 컨닝하신 것 같아. 물론 귀담아 들으니까 지사님 말씀하시는 거나 도대체 저도 이제 도민으로서 대중교통이 저는 제 이제 자가용을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 아니지만 제주도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뭐지? 하고 관심을 갖고 있고 볼멘 소리를 많이 들을 때 도지사님 무슨 생각으로 저걸 하셨지? 거기에 아주 깊은 불편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불편사항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가운데서 이번에 들려드릴 목소리는요. 많은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선이 왕복 3차선 같은 경우도 있는 차인데 왕복 2차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도로폭이 좀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안 좋더라고요. 차가 막힌 이유가 최소한 왕복 3차선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해주시는 말씀이 일단 제주도에서 가장 넓다라는 도로가 6차선, 편도로 보면 이제 3차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중교통 차로를 만들고 거기다가 무슨 이제 좌회전 금지가 있고 뭐 피턴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더 막히더라. 그리고 우회전하는 이 길이 많은데 그 대중교통 차로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주시 아주 복잡한 그 시내권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하던 대로 해도 큰 불편이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네. 우리 중앙차선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 건데요. 제주도 도로 구조가 차선이 지금 아무래도 좀 옛날에 차가 좀 없을 때 설계들을 해서 좁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중앙차선제가 들어가 있는 곳은 이제 편도 3차선인 데들이에요. 근데 중앙 두 개를 버스가 전용으로 쓰다 보니까 승용차들은 두 개의 차선밖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 차선만 가지고 승용차들이 조금 불편하겠다. 저희들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불편하죠. 지금도 많이 막히실 텐데. 근데 저희들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이 중앙차선제 하기 전에도 막히던 거를 중앙차선제를 하면 이것 때문에 막히는 걸로 우리가 공격당할 가능성이 많겠다. 그래서 참 처음에 망설였어요. 실컷 해놓고. 근데 그때 우리가 이 혼잡도를 다 몇 달 동안 측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중앙차선제 하기 전에는 버스건 택시건 승용차건 렌트카든 다 엉켜서 예를 들어서 제주여고에서 광양시청 앞까지 오는데 50분씩 걸리는 거예요. 지금은 버스는 싱싱 빠지고 나머지 차들이 역시 50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 여기로 집중돼서 다 50분씩 걸리던 거를 버스는 빠져나가고 나머지가 50분 정도로 이제 묶여 있는 거고. 근데 저희들이 측정을 해보면 일부 출퇴근 시간, 번잡 시간대라든가 무슨 행사가 몰릴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간대에는 소통이 더 잘 되는 면도 있어요. 지금 어떤 효과가 있냐면 중앙차선으로 버스가 빠져져 버리면 버스가 바깥 차선으로 갈 때는 버스가 가다가 탁 서면 그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승객들이 다 타고 내릴 때까지 그 뒤에 묶여 있어요. 이건 없어졌습니다. 어떤 부분은요, 기존에 했던 방식을 애초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계속 습관화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긴 그렇습니다. 해요. 그래서 다른 우회로를 찾을 수 있게끔 우선 이 부분에 대한 도로, 분산도로 이 부분을 좀 빨리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의 우선순위를 좀 땡기는 이런 보완 대책도 저희들이 지금 같이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데 이게 예산이 이제 800억이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라도 빨리 가니까 그건 다행인데요. 나머지 차는 여전히 50분씩 걸리는데 똑같단 말이죠. 달라진 게 없다라고 이제 체감이 아직 안 된단 말이죠. 이쪽 차선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죠. 과연 이 도로 구조 전문가들이 사실 별별 이 연구들을 다 했습니다. 전국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와서 정말 이 제주에 한 건데 시뮬레이션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대중교통이 먼저 소통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개인교통들이 먼저 소통을 해야 되는 거냐. 자,
여기는 중앙 차선을 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은 시간에 맞게 갈 수 있는 이걸 확보하고 대신 그게 확보된 전제 위에서 다른 부분을 좀 더 최대한 우리가 좀 보완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니면요, 지사님. 지금 800억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전면적인 개편을 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 문제가 되는 구간에만 좀 이렇게 표적 치료라 그러죠. 거기에만 딱 하면 돈도 좀 싸게 먹히고 그리고 효과도 좀 크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중앙 차선은 네. 거기가 시범 구간이에요. 중앙 차선은 거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자동차 대수를 결국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버스와 관련된 대중교통 체계를 지금 바꾸고 지금 실험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예산 문제가 나왔는데 800억은 지금 뭐 그 공사비 이런데 공사비는 한 번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버스를 우리가 골목골목 다니게 하는데 손님이 없어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800억이거든요. 버스 타는 그 요금은 도가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옛날에는 한 500억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왔었는데 버스 회사들로 지금은 우리가 70세 이상 할인 이런 걸 해주다 무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한 400억 정도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요금을 충당하기 위한 방법은 더 많은 사람이 대중교통을 타게 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이걸 탐으로써 800억의 그 버스 요금이 수입이 된다. 그러면 추가로 예산에서 들어가는 건 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현재 한 400억 정도의 400억 내지 300억 정도의 차익이 필요하잖아요. 160억 정도는 복권기금에서 제주 관광 복권, 뭐 경마장 이런 복권에서 기금으로 그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얼추 잡아서 한 200억 정도는 기금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서 우리 도민의 세금이 좀 아닌 거고요. 그러면 현재로는 대중교통이 정착돼서 승객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한 연간 한 200억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도에서 세금으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800억 들어갔다며 그 돈 다 어디 갔어? 왜 이렇게 불편하게 했어? 이 부분을 버스 요금이 수입이 늘어나서 네. 저희들은 추가 지출이 필요 없는 것을 목표로 지금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곳곳에 마을 곳곳에 이렇게 대중교통이 걷기 애매한 가까운 거리도 갈 수만 있다면 굳이 차를 지닐 필요가 네. 없고 제주의 환경을 위해서 그건 절대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네. 채워줄 수 있는 수단이 수요 맞춤형 대중교통입니다. 아직까지는 시범적으로만 아마 25인승 버스 다니는 구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승합차도 일부 투입을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늘릴 겁니다. 큰 버스는 빼고 네. 마을버스, 승합차, 택시 쿠폰 네. 이걸 연결시켜가지고 이래서 그런 스쿨버스 구간이라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평소에는 손님이 많이 안 타는데 그래서 통학 시간에만 다니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네. 거기에 맞는 저희들이 승합차라든지 쿠폰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 버스나 렌트카에 대한 큰 물줄기를 잡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 잔물을 골라나가는 과정은 앞으로 계속 살을 붙이면서 보완을 해나갈 거다. 결국 그래서 내 집 앞에서 주요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대중교통으로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환승 문제가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겪는 불편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가장 먼 거리, 종점까지 가는 거는 빨라졌는데 중간에 환승을 하기 위해서 한번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또 소요가 되죠. 6개월이 지금 돼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6개월 정도 축적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큰 차들을 뺄 부분들은 이제 빼기 시작할 겁니다. 예. 큰 차 빼고 거기는 마을버스를 넣는 거죠. 그 다음 마을버스도 비게 다니는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 맞게 우리가 승합차를 넣어준다든지. 네. 근데 이 부분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다 예측할 수는 없는 게 몇 사람이 어느 시간대에 어디서 탈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어도 좀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서 요만큼 가는 거리에 환승을 했을 때 그 버스에 매 10분마다 배차를 하지 않는 이상 띄엄띄엄 오기 때문에 어차피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면 이 버스를 타면 저기 함덕까지는 40분에 갈지 몰라도 나는 지금 함덕 가는 게 아니라 저기 갈 건데 거기까지 가려면 내려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을 10분마다 배차를 하게 되면 아무도 안 탈 시간이 있으니까 빈차로 가야지 되고 그렇지 않고 한 30분에 한 대씩 배차를 하게 되면 어차피 30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요, 애들을 데리고 또 어린 애기들이 있는 분들은 짐이 엄청 많다고요. 그럼 그걸 다 들고 버스를 타요. 애들한테도 올라가, 뭐 어디서 붙잡아, 막 힘들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 한 번만 하면 일단 내리면 되잖아요. 지금은 다시 여기서 내려 했다가 또 이제 다음 버스, 환승버스 올 때까지 또 애들 보살피면 기다렸다가 그 버스가 오면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불편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편리해졌다 해도 굉장히 깊은 불편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정말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정말 그 딱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해소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환승이 이제 불편한 부분도 있고 환승으로 이걸 편리하게 연결시키면 도시가 사실 바둑판처럼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가서 내리고 그다음 그러니까 남북 방향으로 딱 가서 동서 방향으로 갈아타면 한 번만 갈아타면 착착 가게 되면 사실은 버스도 더 많이 배치할 수가 있죠. 옛날에는 버스 한 번 타면 갔다 이렇게들 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가는 구간들은 있었지만 아예 버스가 안 가는 구간들이 너무나 많았었어요.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현장에 그 문제에 관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민원이 제가 숫자는 지금 안 갖고 나왔는데 사실은 수천 건이 접수가 돼서 그 부분들을 계속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접수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당장 반영을 하고 그게 한 달 또는 석 달 걸리는 것들은 자, 한 달 내지 석 달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불편하신 게 있으면 뭐 저희가 도정 게시판으로 올려도 되고요. 카톡으로도 지금 저희가 얼마든지 받고요. 조금 관심 갖고 올리시면 저희들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일목요연하게 그걸 볼 수 있으면 여기에 이런 의견이 많네. 그러니까 내 얘기만 딱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어떤 민원들이 돼 있나 검색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실시간 어떤 민원이나 정보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마당을 얘기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공개하고 공유해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내 의견이 반영된다라는 그 느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2017년이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대중교통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사실 좀 의외였어요, 저는. 제주도가 1위 했더라고요. 그동안 워낙 꼴찌권이었으니까. 그래서 불만이 이제 곁에서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편리하고 좋아하는 의견도 있지만 불평하시는 분들은 그 불편의 강도가 매우 높으세요. 그러니까 1위는 아예 예상을 안 했는데 1위를 해서 굉장히 제주도의 도민들의 대중교통 만족도가 향상됐다는 게 수치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 말씀 나눠보니까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의지가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가 기다리면 좀 어느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도지사님이 생각하는 이 대중교통 정책이 이제 정착이 되면 제주도의 도로가 어떤 풍경일까요? 그래도 한 향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한 뭐 10년 후면 20년 후면 이런 가늠을 하고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그 제주의 혼잡한 시내는 버스나 택시 그리고 마을버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실어 나르고 그다음 나머지 승용차들도 편리하게 다니는데 지금보다는 대중교통 분담 부분이 높아지면서 개인 교통수단을 굳이 쓰는 분들은 그에 따른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보다는 한 단계 선진적으로 가지 않겠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만족도가 높으세요. 이 지역에 따른 교통 불편, 그리고 교통 약자들, 서민과 젊은이들과 어르신들과 이런 약자들의 교통 편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보편적 복지라는 그 차원에서 교통복지 수준이 다른 어떤 곳보다도 높은 그런 제주도, 그게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노인분들, 특히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어르신분들은 한번 적응을 하시면 참 편리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단 돈이 안 드니까요. 무료니까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잘 보이려고 만드신 거 아닌가? 노인들에게 점수 따려고 만드신 거 아닌가? 이런 또 시선도 있거든요. 뭐 결과적으로야 그런 면들도 있겠는데 욕은 어르신들한테 제일 많이 먹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기존에가 어땠냐면 공영버스는 어차피 무료였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근데 지금 준공영제로 민영버스를 우리 공영으로 안 왔잖아요. 그러면 공영버스만 무료로 하고 민간도 우리가 준공영제인데 여기는 돈을 내게 한다는 게 형평성상 안 맞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우리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주머니에 단돈 1,000원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쓸쓸하고 정말 소일거리 없이 친구도 없이 이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다른 뭐 생활 용돈 드리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 이동권을 보장해 주면 제주도 얼마나 자연경관 좋습니까? 저기 절물공원도 버스 타고 가서 공기 마시고 용눈이 오름도 가고 삼방산도 가고 성산 일출봉도 가고 저 시골에 가서 갑산 음식도 먹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에서는 어르신 복지들이 특히 불지를 하시잖아요. 집안에 아파트에 그냥 있으시기보다는 나들이를 좀 많이 하시라. 네. 그리고 이게 보장이 되면 나중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소일거리와 사회봉사와 약간의 일거리와 연결된 이런 사회 참여도 우리가 이게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에서 결과적으로 점수를 땄다면 감사하고요. 그건 약간 성공적이신 분. 네, 이 정책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탄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만들어야겠지만 또 잘 활용하는 그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조금 더 완벽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됐고요. 오늘은 제주도의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 도민들의 목소리와 도지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릴게요. 정말 할 말 많죠. 쓰레기 요일제 배출 다음 주 주제입니다. 거리에 마이크 다가가면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 묻고 싶은 내용들 팍팍 쏟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도지사님 모셔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